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성균관대 자체가. 저는 성균관대 자체가 우리나라 그 하나의 예법을 교육하는 그런 대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시 모든 게 있는 게 뭐냐면 항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래가 망가지면 아무리 도가 있어도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시 공자님께서도 재래를 가장 중심적으로 깨우침도 얻었고 가장 중심으로 하는 분이 바로 공자님이 요 상차림을 봐요. 재래 상차림.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균관 자체도 요 모양 요 꼴인데 과연 대한민국에 얘가 살아있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얘 있는 것은 옛 어른들 거의 50세까지 계셨던 분들이 아직 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50대 마저도 없어지면 과연 얘는 살아있겠느냐. 성균관대가 지 멋대로 함부로 얘를 변화를 시키는데, 그리고 성균관대는 음식을 할 때 보면 이 먼저 일줄은 바로 저는 신이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균관대에서 논하지 않았어요. 일줄이 신이줄. 그래서 신이를 성균관대라고 해놨어요. 여기 성균관 재래상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를 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줄이 바로 매줄이에요. 매줄. 그 다음에 3줄이 이 술줄이거든요. 술줄. 이걸 좀 잘못 해놨는데요. 이 매줄. 그 다음에 술줄이 바로 3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줄. 술줄은 3줄이에요. 술을 같이 매에다 같이 놓는 게 아니에요. 술은 항시 앞으로 빼놓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줄이고, 그 다음에 이 탕줄 5줄을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놓은 걸 보면 이 4줄을 놨어요. 자체가.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내게 될 거예요. 성균관은 유교 문화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유교인가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도 성균관이 유교인 줄 알고 성균관을 저도 존경했어요. 왜? 대한민국에 이 예를 가리킬 수 있는 대가 바로 성균관대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2023년부터는 성균관대는 유교를 대표하는 대학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요. 왜? 유교를 말살하고 있으니까. 가장 말살하기 좋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를 말살할 때는 기독교주의자가 우두머리가 되면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어요. 불교를 말살하려면 불교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 말살할 수 있고, 유교를 말살하려면 유교를 중심으로 했던 기관이 바로 유교를 말살할 수 있는데, 바로 성균관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균관은 바로 역사를 통해 학문을 하는 유교라고 했거든요. 유교. 그리고 일례로 성균관은 유교일을 어떤 면에서 포기를 했어요. 유교를 한때 가리켰는데 유교를 포기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성균관대에서는 유교가 아니라 유도회를 만들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유도회. 유교는 세상 이치를 깨우친 자가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은 바로 세상 이치를 깨우쳐야지만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부군 신이, 우리는 죽어서 관직이 없으면 평생 배워야 된다 해서 바로 신의에 보면 학생 부군 신의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선생이 가리킨 건 유교고, 그 다음에 유도는 세상 이치를 배우는 학생이 가리키는 게 바로 유도예요. 유도는 끊임없이 익히고 암기하는 게 바로 유도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시 문중에서도 이 유도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이 공자의 후손도 그 이치를 깨우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 성균관 대가 가니까 공시 후손들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바로 유도회는, 성균관대는 자칭 유도회라고 했기 때문에 유교가 아니에요. 여기 전주이시 왕족도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성균관대를 쫓아갈 거예요? 안 쫓아갈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이제부터요. 성균관대를 쫓아가면 바로 왕족들도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 가시겠죠? 유교는
세상 이치를 다 공부하고 익힌 자가 하는 게 바로 유교예요. 그래서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공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님 다음 선생님들은 예를 아는 자가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선생님으로서 제례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리키는 건 유교, 학생이 가리키는 건 유도, 배우고 익히는 건 유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상차림에 보면 너무 한심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상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성균관대가 문화를 말살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통이란 힘들어도 귀찮아도 지키는 게 전통이에요. 힘들면 맨날 바꿔야죠. 전통은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좋은 걸 올리고 얘가 부족한 건 더 얘로서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시대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상차림을 줄인다던가 우리 스스로 예법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그 전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균관대는 제례가 귀찮다는 이유로 제례상을 이렇게 간소화를 시켰어요. 특히 이 제례상을 간소화시킨 것은 공자님도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어려울 때는 제례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쟁이나 변란이나 아니면 피난이나 유배를 갔다던가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뼈저리게 가난할 때를 말하는 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 보릿고개 시대에도 우리는 상을 차리고 제례를 지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2023년 우리가 상을 제대로 못 차릴 정도로 가난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가요 지금? 보통 보면 밖에 나가서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상차림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공자님도 바로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러나 어려울 때는 바로 세 줄을 놓든 한 줄을 놓든 밥과 매와 술잔만 놔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균관대가 바로 공자님 말씀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전쟁이라도 일어나야죠. 아니면 대한민국이 폭삭 망해서 우리가 고기 한 점 살 수 없을 그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상을 간소화할 그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 때문에 제례 전통이 머지않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전통상을 한 번 없애면 간소화시키면 또 이 상 차림에 있어서 또 힘들다라고 해요. 또 힘들기 때문에 또 줄여야 되고 또 힘들다고 할 거예요. 또 줄여야 돼요. 그런데 그 얄팍한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기 싫어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겨. 먼 데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 땅끝 마을까지 제사 지내기 싫어서 명절 중후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기일 중후군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점은 바로 요런 면. 그럼 언제까지 이 제사를 줄일 거예요? 이미 성균관대가 한 번 줄였어요. 그럼 또 다음 성균관대가 또 줄이게 될 거예요. 미국이나 선진국은 자기 문화가 귀찮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문화를 버리지를 않아요. 그게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 성균관대가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고 있고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미래 후손들이 집안의 전통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앞으로 성균관대 때문에. 지금 제가 예언을 해요. 성균관이 이렇게 제사를 간소화시켰어요. 딱 30년 후에는 또 간소화시키게 될 거예요. 또 30년 후에는 아예 제례를 지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문화는 외국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피자 문화, 치킨 문화가 외국에 나가서 똑같아요. 햄버거 문화 똑같을 거고. 이것은 바로 우리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 그리고 성균관대가 제례상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흔드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건 보수라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진보는 변화를 시키는 거고. 그런데 성균관대 자체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보수를 앞장서서 가르쳐야 될 그런 대학이 바로 진보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가르쳤던 사람들, 그 교수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